특별한 날과 나이키 운동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정입니다. 오늘은 제 책 마음의 사계절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바로 특별한 날과 나이키 운동화라는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진 상처와 치유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저녁 준비로 바쁜데 막내딸이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내 생일에 뭐 사줄 거야? 이 한마디가 저를 까마득히 잊고 있던 어린 시절로 데려갔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즈음이었을까요? 저는 3남일 중 막내딸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풍이나 운동회 같은 특별한 날이면 아버지는 술에 취해 계셔도 영정이 새 옷 사주라며 어머니께 돈을 쥐어주셨어요.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시던 그 손으로 저에게는 귀한 선물을 사오시곤 했습니다. 특히 국민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사주신 흰색 나이키 운동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당시에도 비쌌던 그 운동화는 큰 오빠조차 갖지 못한 귀한 것이었거든요. 60명이 넘는 반에서 나이키를 신은 아이는 잘 사는 남자아이 하나와 저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특별함은 제 마음에 깊은 죄책감을 남겼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는 큰오빠와 제 생일만 챙기셨고 저는 늘 새 옷만 받았어요. 내성적인 둘째 오빠는 6살 차이라 이해하는 듯 했지만 셋째 오빠의 눈빛에는 늘 서운함과 억울함이 서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키 운동화는 저에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빠들의 시선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1984년 12월 31일, 이런 날은 도둑이 없겠지 하는 생각에 디딤돌 위에 두었던 운동화를 새해 첫날 아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번 돈으로 사주신 신발을 잃어버려서 엉엉 울었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혼내지 않고 달래주셨어요. 그날따라 술도 마시지 않으셨던 그 모습이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잠시나마 우리 가족이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넉넉하지 않아도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이 그때의 기억에서 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둘째 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깨달았어요. 엄마, 친구들은 다 새 핸드폰인데 나만 아빠가 쓰던 거 써야 했고 운동화도 변변한 거 하나 없었어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도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저는 나이키 운동화보다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하루를 더 간절히 바랐다는 것을요. 새 운동화보다 술 취하지 않은 아빠가 폭력 없는 일상이 간절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 경험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입니다. 첫째, 아버지의 모순적인 사랑은 저에게 큰 혼란과 애착 불안을 남겼습니다.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시면서도 다음날 귀한 선물을 사오시는 모습, 이것이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지, 안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했어요. 둘째, 유일한 딸로서 받은 특별 대우는 저에게 깊은 죄책감과 과도한 보상 심리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오빠들이 느꼈을 서운함에 대한 자각은 제가 늘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하게 만들었어요. 셋째, 예측 불가능한 폭력은 저에게 지속적인 불안감과 안전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넷째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물질적인 가치가 내면의 결핍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비싼 나이키 운동화가 주는 일시적인 우월감보다 폭력 없는 평화로운 일상이 훨씬 더 간절했다는 사실을요. 이제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저와 비슷한 어린 시절의 기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그림자들이 남아있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첫째, 당신 안의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제가 그날의 꼬마 영정이를 토닥여주며 당당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네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단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당신 안에는 아직도 사랑과 평화를 갈망하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잘못이 아니야. 정말 잘 견뎌냈어라고요. 둘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울타리를 만들어 보세요. 어린 시절 모순적인 사랑 속에서 혼란을 겪었다면 이제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안전함을 느껴야 합니다. 배우자, 친구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셋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우리 모두는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녀도, 완벽한 개인도 될 수 없습니다. 부족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넷째,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지혜로 승화시키세요. 제가 어린 시절의 아픔을 통해 깊은 상처일수록 더 큰 이해와 공감으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듯이 여러분의 과거 경험 역시 성장과 지혜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값비싼 선물이 아닌 일상의 평화 속에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진 작은 평화의 순간들을 찾아 감사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사계절이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치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